비만은 나약한 의지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식탐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당질 중독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질 중독, 저자 마키타 젠지가 쓰고 문예춘추사에서 펴냈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 컨텐츠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채식 또는 자연 식물식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당질 제한에 대한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단의 핵심이 채식 중심 식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당질 제한이 미궁의 해법이라는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도 당질 제한에 대한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4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알츠하이머병 등 심각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질 중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주 소개드렸던 에베코지 의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철학을 공유하는 분입니다. 글도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썼습니다. 의학적 논문과 실험 사례도 균형 있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책의 디자인도 심플하고 책의 크기도 휴대하기 좋습니다. 편하게 읽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당질 중독을 출간한 문예춘추사에서 도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책 당질 중독을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세이버스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처음으로 도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도서를 지원해 주신 문예춘추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질 중독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마키타 젠지.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 강사를 거쳐 구르메 대학교 의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는 당뇨병을 비롯해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GE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개원하여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진료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의 책들은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비만인은 출세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한창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체중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비만인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말로 실제로 일본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비만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만인을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풍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비만인은 단순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당질 중독에 빠져서 당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비만인들은 당질의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당질이란 단순히 설탕 같은 달콤한 종류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을 만드는 당질의 주된 범위는 밥, 빵, 라면, 국수 등 그다지 달콤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대부분의 비만인은 밥이나 면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이 찌는 것은 단지 식탐이 강해서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뇌 상태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원해서 살이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독자 여러분도 의사에게서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해마다 체중이 증가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조금 살이 빠졌다가 다시 금방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자신이 미식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질 중독 때문입니다. 중독을 치료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비만을 해소하기란 힘듭니다. 당질 중독은 뚱뚱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고 젊은 여성 중에도 당질 중독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편의점에서 산 탄산음료나 주스, 스낵 과자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뇌 상태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당뇨병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총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해 왔습니다. 당뇨병과 당질 섭취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제 그 누구보다도 당질의 폐해에 대해 잘 아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당질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으로 당뇨병과 상관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문 파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도 모르는 비만의 원인.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되면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배부르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라. 야식을 끊어라. 운동을 하라. 계단을 이용하라. 등의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때 이런 식으로 지도하는 의료 관계자는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다. 첫째, 비만을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계산으로만 하는 칼로리 신화에 속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고로 비만을 해결하려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한다. 둘째,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살이 찌는 이유는 과식 때문이니까 먹는 양만 조절하면 돼.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야. 라며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만은 당질 중독이 원인이며 의지와는 관계없다. 또 타고난 체질과도 관계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어떤 중독도 처음부터 병이 되지는 않는다. 중독 상태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환자 중에 50대 대학 교수가 있다. 그는 심각한 당질 중독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린 후에야 우리 병원에 왔다. 초진 씨의 체중은 160cm의 키에 120kg이었다. 이런 상태의 비만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어떤 의사와 상담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그 정도로 살이 찐 건 뇌의 질병 때문이니까 정신과 진찰을 받아보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아직 경력이 별로 없는 의사였는데 배려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에 그는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 비만이 뇌의 문제라고는 해도 정신과로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당질 중독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지에 대해 의사로서 진지한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런 지식도 없었던 모양이다. 일본에는 심각할 정도로 살이 찐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 왕따가 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만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살이 찔 수 있고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질은 섭취할수록 더 갈망하게 된다. 당질 중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끊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당질뿐만 아니라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중독이 된 것이다. 의존 대상은 심리적 괴로움을 일시적으로는 치유해주지만 곧 지속적인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다. 나도 라면을 아주 좋아해서 가끔 먹는데 오늘은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다. 이것이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다. 하지만 정말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갈망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너무 먹고 싶어져서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고통을 낳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당질의 경우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갈증으로 이어진다. 먹을수록 뇌가 중독되어 더욱더 먹고 싶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상계라는 호르몬이 관여한다. 처음에는 찹쌀떡 하나로 혹은 라면 한 그릇으로 행복한 기분이 될 수 있었는데 점점 뇌가 요구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한 개 먹던 찹쌀떡을 2개 먹어야 하고 한 그릇 먹던 라면을 2그릇 먹어야 보상을 받았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어떤 종류의 중독도 중증이 될수록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고통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질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 하루의 당질 섭취량을 60g 이하로 억제하면 매일 100에서 200g씩 살이 확실하게 빠진다. 10kg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100g은 사소하겠지만 매일 줄여나가다 보면 반드시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당질 60g이란 음식 자체의 중량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그릇의 중량은 약 150g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당질은 약 55g이다. 밥 60g이 그대로 당질 60g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당질을 55g 섭취하게 된다. 우동 한 그릇에도 약 57g의 당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증의 당질 중독으로 심하게 살이 찐 사람에게 하루에 당질 60g만 섭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단계를 밟아 줄여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하루 당질 섭취량 120g까지는 괜찮다. 120g을 섭취하면 살이 빠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상태가 된다. 120g에 익숙해지면 100g까지 줄여보자. 하루 당질 섭취량을 100g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중증의 당질 중독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수준까지 왔다면 이제 60g까지 억제해서 서서히 체중을 감량해 나가자. 밥이나 우동은 당질량을 파악하기 쉽지만 반찬이나 가공품의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먹은 것과 체중의 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걸쭉한 중국 음식에 당질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혈당치를 낮추는 방법. 자신의 혈당치를 파악해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당히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다. 청량음료나 맥주를 먹은 뒤에도 측정해보자. 혈당치를 보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탄수화물을 잔뜩 먹은 직후에 스쿼트나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도 실감해보자.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고 위스키를 마셔도 혈당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실제로 몸소 경험해보자.
식사 직후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는 식사법의 2가지 포인트. 모든 원흉은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며 이에 따라 혈당치가 급격히 내려간다. 이것이 저혈당이 되는 이유다. 혈당치가 크게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남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꾸어 지방세포에 저장한다. 이것이 비만의 메커니즘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평소에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식생활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당질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혈당치의 급상승은 당뇨병은 물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또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촉진 물질을 증가시켜 당신의 외형이나 몸속 내장도 늙게 한다. 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식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충분히 의식하면서 식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 음식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식사법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음식의 탄수화물 함량과 혈당 수치를 올려두었다.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 음식. 당질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뿌리 채소를 제외한 채소, 버섯, 해조류, 콩류, 육류, 생선, 두부는 혈당치를 거의 올리지 않는다. 이와 달리 밥, 빵, 면류 등의 탄수화물, 고구마 등의 당질이 많은 뿌리 채소, 호박 등의 당질이 많은 채소, 청량 음료수 등은 혈당치를 크게 상승시킨다. 당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음식에 당질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은 이런 지식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인체를 망가뜨리는 당질 워스트 5, 악성도 1위, 설탕이 들어간 캔커피, 청량음료수, 주스 등 이런 음료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악성도 2위, 설탕이 들어간 간식류. 설탕은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물질이다. 악성도 3위, 과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앞의 2가지보다는 나은 편이다. 다만 오늘날의 과일은 당도가 높아지도록 개량되어 예전의 자연산 과일과는 다르다. 특히 주스로는 먹지 말아야 한다. 악성도 4위, 백미, 빵, 우동 등. 우동이나 메밀국수, 라면, 파스타 등 단품 음식은 아무래도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면 종류는 공복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과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악성도 5위, 현미, 통밀빵. 이 음식들은 흰쌀밥이나 흰빵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같은 양이라면 이런 종류를 추천한다. 하지만 당질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역시 과식을 하면 살이 찐다. 지금까지 마키타 젠지의 당질 중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과 일본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있는 비율이 6대 2대 2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65세 이상은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이유입니다.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병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며 미세한 뇌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뭉치게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복합화되었을 때 치매가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기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동물성 식품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 책 당질 중독을 진심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